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모도 변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지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는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굳어지고 조금씩 오만해지고 조금씩 예민해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변을 물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점점 예민해지는 걸까? 왜 사람들과 대화하면 불편함이 더 느껴질까? 왜 관계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 오랜 세월 쌓인 상처,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태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굳어진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습을 조금씩 바꿔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릴 때 보기 싫었던 어른과 닮아 있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그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말투로 말하고 있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훈은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농담도 잘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은근히 피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웃음은 줄고 집에서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었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지우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남 얘기만 해요? 뭔가 계속 비교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러다 보면 형 얘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릴 때 보았던 나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는 어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자제하고 숨기고 조심하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해졌다는 이유로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이 편한 건 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 추해 보이는 행동 중 첫 번째가 바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비교하는 태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흉보는 말들,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도 이런 습관은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릴 만큼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다시 지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의 말투를 녹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남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는 왜 그렇게 사는지,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할까?
정말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도 줄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며 부모의 손을 덜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감정. 그 허전함을 남의 이야기를 통해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며 추해 보이는 행동은 대부분 마음속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보이지 않으려 오히려 더 강한 말, 더 단정적인 태도, 더 비판적인 시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중심에 있다. 나는 아직 영향력이 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본인 집안의 개인사, 남편 흉, 자녀 문제,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큰 목소리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나는 편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빠르게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대기실에서 민망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실 전체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며느리 이야기, 자녀의 속사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딸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머니는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넓은 시야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조절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행동의 뿌리에는 내 말만 옳다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틀릴까봐 조심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는 살아봤다. 나는 경험이 많다. 이 말이 버릇처럼 나옵니다. 경험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품위가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이 넘은 딸과 함께 사는 한 여든의 아버지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아버지는 본인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누구도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따뜻하고 배려가 깊던 분이었지만 지금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만 이야기하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릴 때 그렇게 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어른과 닮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추해 보이는 행동들은 대부분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주름이나 나이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투, 태도, 표정, 타인을 향한 시선, 이 네 가지가 노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를 버려야 하며 어떤 습관을 키워야 하는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를 넘어 삶의 태도와 마음의 깊이가 더욱 또렷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키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지만 누군가는 더 고집스럽고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버려야 하고 어떤 습관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하는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내 경험이 정답이고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생각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 바뀐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배움과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을 주지만 경험이 항상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도 세대도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놓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품격이 생깁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태도는 분노와 예민함에 자신을 맡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감정도 예전보다 빠르게 요동치며 작은 일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파도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르게 보는 힘, 불편함을 바로 드러내는 대신 한번 숨 고르고 바라보는 여유. 이 여유가 사람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듭니다. 이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습관은 듣는 습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듣는 능력이 노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지식이 드러나지만 말을 적게 할수록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 들어 흔히 찾아오는 불만과 허전함을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표정이 밝은 사람은 사는 동안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습관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청결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 유연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노년을 존중받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깔끔함, 부드러움, 절제, 이 세 가지가 주는 깊은 품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여성분은 60대 중반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똑같고 표정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임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조심스러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즘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타인의 말을 끊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다고 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기. 그 작은 변화가 그분의 표정과 말투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추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태도를 바라보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